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지만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아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포근한 날씨에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온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주말에도 지속되다가 일요일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조금씩 해소가 될 전망입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오늘로 8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마른 대기가 지속되면서 호흡기 질환에도 비상등이 켜졌는데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고 각종 화재 예방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가 되면서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포항과 경주가 1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흐려지기 시작해서 밤에는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가 되면서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오후 한때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포근한 날씨는 지속되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포항을 방문해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과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지역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진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두고 여당이 나서 포항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김현권 TK 특별위원장, 표창원 국회의원 등이 흥해 지진 피해 지역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해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요. 12월 내에 있을 당정 협의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들었던 내용들을 정부 측에 전달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현장에서 만난 피해 주민들은 가장 먼저 이주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몇 년이면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떠나왔지만 지금 만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아직 철거도 하지 못하고 어떤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어떤 해답을 주지 못하고 계십니다. 또 지진과 지열발전소와의 상관관계를 정부가 직접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빠른 결론을 촉구하고 있지만 포항만 벗어나면 이제는 잊혀진 사건이 됐습니다. 아직 아무런 복구에 대한 성과도 안 나왔고. 이어 의원들은 임시 대피소를 방문해 좁고 불편한 텐트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민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포항시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저희 대피소 좀 더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포항시장이 약속해가지고 재점검 받기로 해가지고 그 재점검 결과 가지고 국토부나 행안부에 질의까지 했는데도 국회에서 표류 중인 지진 관련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종재 의원이 발의하신 지진재난 특별대책법 그 통과 행정안전위원회에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데 아직 상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가 국회 절차가 좀 느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서 빨리 챙겨서 빨리 상정해달라고 요청도 드리고. 이 밖에도 피해 주민들은 피해 지역 도시 재생과 더불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서비스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민주노총 노조 간부 해고 등으로 포스코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 파괴를 기획한 정황이 담긴 포스코 사측의 내부 문건이 폭로된 지 석 달이 다 됐는데도 아무런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 사측이 피해자인 노조의 간부들을 해고할 수 있게 노동당국이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장소훈 기자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는 포스코 사측이 노조 파괴를 기획했다는 내부 문건을 폭로했습니다.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 행위의 구체적인 정황이 제시됐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노조는 포스코 사측이
문건 내용대로 노조 파괴 행위를 실행에 옮긴 정황과 증거를 잇따라 언론에 공개하고 포스코 최정우 회장과 중간 간부 등 27명을 고소했습니다. 이어 포스코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수사 착수 석 달째를 맞도록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있는 사측 관계자에 대한 1차 조사는 어느 정도 마쳤지만 광양지청에 접수된 같은 사건의 수사가 덜 끝났고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게 포항지청의 해명입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노동당국이 포스코 봐주기에 나서고 그 사이 포스코가 해고 등 중징계로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밀어붙였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명백한 자료나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노동지청은 여전히 포스코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노동부의 직무유기고 공범이다 이런 판단을 갖습니다. 정치권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며 노동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포스코의 부당 노동 행위를 방조하고 방치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노동부 수사가 늘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시간만 끌고 명확한 결론 없이. 노조 파괴 행위를 처벌해달라며 노동당국에 구체적인 증거까지 제출했지만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오히려 신고한 노조원들이 해고된 상황을 감안하면 노동당국은 지금이라도 수사 결과를 신속히 공개해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시의회는 어제 정례회를 열고 3명의 의원이 시정 질문을 벌였습니다. 의원들은 안강두류공단 환경 개선과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이만호 의원은 안강두류공단 설립 이후 악취 등 환경오염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며 환경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따졌습니다. 기존 공장 운영, 환경 개선, 공장 증설 제한 및 신규 공장 추가 입주 제한 등 두류공단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은 있으신지. 경주시는 추가 공장 입주를 제한하고 악취 모니터링 등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2018년 7월 31일 날 우리 경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도로 및 하천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는 개발 행위 허가가 제한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서호대 의원은 쪽샘지구 개발이 장기화되면서 각종 환경 문제와 함께 활용도가 떨어진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매입후기 발굴된 지구는 권역별로 경관 조명 및 꽃단지 조성 등 계획을 세우고 울타리를 개방해서 동부 사제끼처럼 시민 및 관광객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경주시는 발굴 지구에는 탐방로를 조성하고 발굴 현장 공개 설명회를 통해 활용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2025년까지 연차별로 분포 조사를 시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쪽샘지구 전체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선자 의원은 장애인 시설에서 숨진 입소자와 관련해 경주시의 관리 부실과 보조금 운영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습니다. 한쪽에서 사법 처리까지 하는 점검과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서도 버젓이 인권 침해와 보조금 편취 등이 발생했다는 것은 경주시의 지도 점검 기능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경주시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시설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에 대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 교체 및 법인 대표이사 해임 등이 조치될 수 있도록 시설 및 법인에 대해서 행정처분 조치함은 물론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장애인 단체는 시의회 방청에 이어 문제가 된 장애인 시설 폐쇄와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마련을 경주시에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스코그룹이 100대 개혁과제 실천을 위해 기존 철강 부문을 철강과 비철강, 신성장 등 3개 부문으로 확대 개편하고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순혈주의 타파와 전문성 있는 인재 중용을 위해 오규석 전 대림산업사장을 신성장 부문장에, 산학협력실장에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를, 포스코 경영연구원장에 산업연구원 출신의 장윤종 박사를 영입했습니다. 조직 개편 외에도 임원 승진 및 보직 인사는 세대 교체와 현장 중시 인사,
차세대 리더의 전략적 육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송년기획 되돌아본 2018. 오늘은 민주당이 약진한 6월 지방선거를 돌아보겠습니다. 한국당 야성이던 경북 동해안에도 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광역과 기초의회에서 당선자를 대거 배출해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김경 기자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최초라는 수식어를 몰고 다녔습니다. 비록 단체장 배출에는 실패했지만 지방의원들은 대거 당선됐습니다. 포항에서 민주당은 젊은 층이 많은 장량동 등 북구 3곳과 오천읍 등 남구 5곳에서 당선자가 나왔고 비례대표도 절반인 2명을 따내 포항시의회 최초로 10명의 시의원이 탄생했습니다. 1995년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도의원 2명도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경주에서도 사상 최초로 지역구 3석과 비례 1석 등 4명, 영덕에서도 1명의 군의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더 많은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은 걸 뒤늦게 후회할 정도로 흥분했습니다. 기존의 한 정당이 갖고 있던 그런 문제들을 좀 타파를 하고 포항시 행정에 윤활유도 좀 쳐주고 그래서 포항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6개월이 지난 지금 민주당의 축제 분위기는 가라앉았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자질이 기대 이하라는 냉정한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 민주당으로 옮겨 당선된 후보가 있는가 하면 의회 역할이 뭔지 준비 안 된 의원들도 있습니다. 이 지지율이 이러한 내부의 자성이라든가 내부 비판이 없다면은 다시 여전히 13%대로 금방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민주당 출신은 늘 비례대표 한두 명에 그쳤습니다. 비록 수는 적지만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민주당 바람으로 대거 당선된 현재 의원들도 이런 평가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앞섭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취임하면서 대구시와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이전에는 보기 힘든 파격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상생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경북의 희생을 전제로 대구의 민원을 해결하는 정책들이 적지 않아 곳곳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민선 7기 취임 직후 이철우 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단순 협력이 아닌 경제 공동체를 실현하자며 대구 경북 한 뿌리 공동 선언문과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7개 목표 가운데 대구공항 이전,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을 염두한 맑은 물 공급은 대구시의 가장 큰 현안 과제입니다. 또 권영진 시장이 즉석에서 제안한 공무원 교육원 통합 운영 역시 대구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철우 지사는 취임도 하기 전부터 대구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구미 취수원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미에서 즉각 반발이 일었고 결국 환경부가 나서 구미 산단의 폐수 방류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며 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밝혀 대구시의 취수원 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항 이전은 의성군이 후보지 2곳의 찬반이 여전한 가운데 이제는 대구에서도 대구시가 일방적인 추진을 한다며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군수가 일방적으로 하는 이야기지 주민투표를 해봤나요? 의사를 물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기 때문에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대구시에서도 피해가 많기 때문에 내 못하려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공무원 교육원 통합 문제 역시 절대적 혜택을 보는 대구시는 재정 부담 의사조차 없는데도 이철우 지사는 내년에 공사를 시작할 신도시 이전 계획까지 전면 재검토를 지시해 혼선을 야기했습니다. 건물은 재정 부담 때문에 시도 각각 운영하기로 협의 중에 있고 교육은 내년부터 교차 수강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상생의 굵직한 과제에 대구의 이득은 선명하지만 정작 경북의 논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블랙홀이 돼서 모든 것을 내 것을 내어주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생을 할 때는 경제적 부의 파이를 서로 그 파이에 대한 배려이고 지금의 상생의 방향이 경북에 도움이 되는 게 맞는지 과연 누구를 위한 상생인지 도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올겨울 경북의 이웃돕기 성금 모금 실적이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기부가 눈에 띄게 줄었는데 얼어붙은 지역 경기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경북 도청 앞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며칠째 30도 부근에 멈춰 있습니다. 모금 목표액 대비 달성률을 나타내는 사랑의 온도가 작년 같은 시기보다 10도 이상 낮은 상태로 3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모금액도 현재 56억 원으로 지난해 69억 원의 80% 수준에 불과합니다. 개인 기부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기업들 기부금이 작년보다 30% 이상 줄면서 전체 모금 실적을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도내에서 1억 원 이상 기부한 기업은 경북개발공사 등 2곳에 불과하고 역시 1억 원 이상 개인 고액 기부도 지난해 20명에서 올해 12명에 그치는 등 얼어붙은 경기와 연말 분위기를 반영했습니다. 해마다 200~300만 원씩 회척하던 중소기업들도 올해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한 해 건너뛰겠다는 곳이 많았습니다. 경북에 한 5만 명을 저희도 도와줍니다. 어려운 이웃을 5만 명 도와주고 어려운 시설을 1000여 곳 도와줍니다. 이게 한두 사람 힘이 되는 게 아니고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통상 연초에 접어들면 모금 실적이 꺾이기 마련입니다. 모금회 측은 연말까지 남은 열흘간 사랑의 온도를 70도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올겨울 모금 목표액 152억 원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고법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수일 전 울릉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 80만 원보다 높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현직 군수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이같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수일 전 울릉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유권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1단독 김경훈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대 전 총장 하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배임 수재 혐의로 기소된 포항대 전 총장 정모 씨와 전 사무국장 이모 씨에게 똑같이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300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한편 포항대 하 전 총장은 2014년 1월 건설업체 대표 허모 씨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8년 10대 환경 이슈에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폐쇄가 첫 번째로 선정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로드맵이 조금씩 가시화되는 한 해였다며 고리 1호기 영구 정지에 이어 올해 월성 1호기 폐쇄와 함께 신구 원전 4기를 백지화하면서 높은 시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 환경 이슈로 미세먼지 특별법 통과와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 풍력 발전단지 조성 계획 등이 많은 득표수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어획량이 크게 줄면서 11지역에서 한정됐던 수산자원 조성 사업이 내년부터는 근해 어장까지 확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에 30억 원을 들여 고등어와 참조기, 어징어 등 자원 회복 대상 어종에 대한 회유 경로 보호와 산란장 복원 등 자원 관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포근한 날씨에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온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주말에도 지속되다가 일요일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조금씩 해소가 될 전망입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오늘로 8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마른 대기가 지속되면서 호흡기 질환에도 비상등이 켜졌는데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고 각종 화재 예방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가 되면서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포항과 경주가 1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흐려지기 시작해서 밤에는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가 되면서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오후 한때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포근한 날씨는 지속되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